클래스컬 알고리즘을 잠깐 동작하는 걸 잠깐 볼게요. A가 이제 처음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정점들이잖아요. 정점들인데 이 정점 각각들이 각각의 정점들이 하나의 집합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정점들이죠. 얘가 처음에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각각 자기가 이제 집합을 독립적인 집합인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드 정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7개의 집합이 만들어져요. 개수만큼, 정점의 개수만큼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 간선을 한번 찾아봅니다. 간선에서 가장 저렴한 게 요게 가장 저렴하죠. 요게. 그래서 이 간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의 간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B로 보면 이제 얘가 제일 저렴한 간선이니까 얘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간선 하나 찾았고, 그래서 이때 그 간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정점이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두 개의 물방울이 합쳐져 가지고 큰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뭐 이거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적은 비용의 정점을 다시 찾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제일 저렴한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하나의 집합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C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롭게 추가된 게 요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게 요거고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지금 C까지 찾았으니까 가중치가 그 다음에 저렴한 것을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저렴한 게 뭐죠? 얘도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이네요. 저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효과적일 건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바로 전까지는 가중치가 낮은 것들, 가중치가 낮은 이게 7이었잖아요. 7이었던 게 이제 두 개의 집합, 정점 집합이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 나머지가 8인 게 3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가장 저렴한 게 이제 8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듭니다. 자, 그럼 이게 현재 고려된 거, 기존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낮은 게 뭐죠? 얘하고 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얘하고 얘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이 같으니까. 자, 가격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집합이 커지죠. 정점 집합이 하나 더 커집니다. 새로운 그 정점이 하나 추가되면서 정점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집합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이제 일단 3개의 정점 집합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집합들이 커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9인가요? 자, 9네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선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죠. 2까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9가 선택되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8인데,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거든요? 그렇죠? 8과 9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8도 있고 9도 있는데, 이 저렴한 게 얘를 했는데, 얘를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양 끝점에 해당되는 정점이 지금 같은 집합에 속해 있죠. 같은 집합의 두 개의 정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연결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한 집합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같은 집합의 두 개의 정점을 선택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얘가 트리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를 선택하지 못하고 누굴 선택하냐면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9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됐죠.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저렴한 애를 찾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11을 선택합니다. 1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정점이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요 틀입니다. 여기는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 없고 가장 최소의 정점 집합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최소 비용을 가지고 있는 간선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가중치가 10일인 것이 선택되면서 모든 정점이 하나의 집합으로 딱 만들어지면 이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림 알고리즘하고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집합들을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합 각각의 정점이 독립적인 집합이었다가 서로 최소 비용을 갖는 간선들을 하나하나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선택하는 간선이 어떤 건 안 된다 그랬죠? 이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은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그 간선만 아니면 하나의 집합으로 그러니까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모든 정점이 하나의 집합 안에 포함되면 자 최종적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크로스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프림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죠? 하나의 트리에 초점을 맞춰져서 키워지는 반면에 크로스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집합이 어때요? 부분 집합이 만들어져요. 부분 집합들이 여러 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간선을 고려할 때 간선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분적인 트리 집합들이 조각조각 만들어져서 나중에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크루스칼.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최소 신장 트리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프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림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트리입니다. 하나의 트리를 이완해 가면서 키워가는 거죠.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하나의 트리를 하나입니다. 하나의 트리를 확장해 가면서 이거 이완이라고 하죠. 이완을 해 가면서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 잠깐 볼게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일단은 그 프림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T라고 하는 신장 트리를 만들 건데 일단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점들은 각각이 뭐가 되냐면 독립적인 집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정점 개수만큼 집합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 v 시간만큼 걸리겠죠. 이거는 뭐 v 개수가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날 거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 간선 집합의 가중치를 작은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 간선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간선들이 있는데 이게 집합이 Q예요. 그러면 이 Q를 정렬할 겁니다. 작은 순서대로. 뭐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로그 V만큼 걸립니다. 그렇죠? 뭐 시간은 이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간선을 뽑을 거냐면 n-1개의 간선을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렬되어진 간선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간선 하나 꺼내요.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게 되면 뭐 그 간선을 일단 제거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걔가 하나는 U가 있고 하나는 이제 V거든요. 가장 저렴한 애가 여기 있는 게 만약에 5였다. 그렇죠?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다른 애가 이게 있었는데 얘를 x라고 합시다. x 9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y가 뭐 11이다. 그럼 여기서 u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 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전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딱 됐고 그런데 여기 있는 거 u하고 v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집합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얘가 다른 집합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집합으로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하나의 집합으로. 자,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t가 됩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uv의 간선을 추가하는 과정의 거치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건 볼까요? 여기 보면 뭐 또 다른 간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x, y, z를 하나 만들자. 그렇죠? z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7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간선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 간선을 하나 뽑으니까 요 간선이 뽑히잖아요. 얘는 어떤 독립적인 자기가 집합을 이루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선에 얘를 집합에 t에다 추가시키는 거죠. 그럼 t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t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인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죄송해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었고 얘가 만약에 얼마일까? 얘가 지금 제 생각에 7이었으니까 제 생각에 8이었겠지. 8 정도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아까 5, 7 선택됐고 그 다음 8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다시 가장 저렴한 애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했는데 얘를 선택했는데 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U하고 Z가 지금 한 집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얘가 한 집합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진다?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사이클 만들어지니까 얘는
얘는 제외. 아무리 저렴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한다? 자, 어떤 걸 선택합니까? 여기는 얘랑 연결되는 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합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남은 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집합을 초기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V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모든 간선들을 정렬하는데, E 로그 V가 걸리고요. 그렇죠? 뭐, N 로그 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힙을 사용해서 구성한다든가 그러면,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간선을 하나씩 저렴한 애를 찾아가지고 이제 트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로그 V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은 이 로그 V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 로그 V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좀 아시겠죠?